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2026년 1분기 인도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좀 기대감이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 37.5만 대의 예측을 리포스팅하기도 했고, 또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이 판매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라는 이 뉴스도 로이터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37만 대의 가능성을 같이 한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숫자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도량 수치를 데이터로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어디서 잘 됐고 어디서 나빠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월가의 시각이고요. 짐 먼스터와 댄 아이브스 두 분석가의 인터뷰를 살펴보면서 이번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월가의 시선을 같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가 단순한 실망으로 끝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맥락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숫자를 중심으로 오늘의 인도량 발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보면 테슬라는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총 35만 8,023대를 인도했습니다. 자, 월가의 사전 컨센서스는 36만 8,903대였었는데 한마디로 1,880대를 미달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리포스트했던 37만 5천대의 예측과 비교해본다면 이 10,000대 이상 부족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2025년 1분기 인도량은 33만 6,681대였는데 그 수치와 비교해본다면 6.3% 증가한 것이고 이 숫자만 보면 성장한 것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언론에서는 2025년 4분기 41만 8,227대와 비교하면서 14.4% 급감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의 판매는 4분기 때 피치를 올렸다가 1분기 때 내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25년 1분기보다 6.3% 더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산량을 보게 된다면 40만 8,386대였는데 인도량 35만 8,023대보다 약 5만 363대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이터는 이 격차를 최소 4년 동안 가장 큰 생산과 인도량의 격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만든 차보다 팔린 차가 적어서 재고가 쌓았다라는 신호로 로이터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6%를 성장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6% 성장은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부분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번 분기 8.8기가와트시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 에너지 부분을 미래 성장의 축으로 강조해온 만큼 이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좀 안타까운 수치를 발표하게 됐고 일부 분석가들은 일시적인 공급망 이슈와 메가팩의 대기 물량 조정 등으로 생각해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만 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잘 됐고 또 어느 지역은 나빠졌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이고 기가 상하이 생산 차량의 중국 내수 판매 기준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BYD를 비롯한 중국 로컬 브랜드의 공세가 상당히 거센 상황에서도 중국 내 판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좀 이야기가 다르고요. 2025년 9월 말 미국의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금인 $7,500,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135만 원 정도의 혜택이 종료된 상황이고 이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구매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성적표라는 것을 많은 분석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럽도 변수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가 유럽에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네덜란드 당국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유럽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델별로 살펴보면
보면 주력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의 합산 인도량은 34만 1893대였고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 그리고 모델 S와 모델 X를 포함한 기타 모델들은 16,130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실적 발표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 종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 모델 S와 X를 생산하던 프리몬트 공장은 앞으로 옵티머스 로봇 생산의 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에서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1분기 인도량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월가에서는 과연 이번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발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인도량 미스 이후 5.4%의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월가에서는 과연 테슬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 웨드부시 글로벌 리서치의 헤드인 댄 아이브스와 진 먼스터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번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진 먼스터는 테슬라를 오랫동안 분석해왔었고 숫자 이야기도 하지만 맥락을 먼저 짚는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런 면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 원본 영상은 한글 자막을 통해 회원님들에게 먼저 제공되었고 지금부터는 진 먼스터의 이야기 중 핵심이 되는 부분만 아주 짧게 압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테슬라의 이번 실적 수치는 성장률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오늘로부터 2주일 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인도량이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년 대비 6.3% 증가액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건 명백한 미스입니다. 여기에 더해 비교적 늦게 전망을 내놓은 신뢰할 만한 분석가들 중 일부는 인도량이 11%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가가 4% 하락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된 6.3% 상승을 시장의 진짜 기대치, 즉 약 10% 수준과 비교하면 대략 10% 수준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번 실적이 담고 있는 진짜 메시지는 긍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분기는 매우 중요한 분기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였는데요. 미국 세액공제 혜택 없이 진정한 수요를 처음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분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없이 실질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분기였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인도량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지만 통상 전체의 약 4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 40% 중에서도 모두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테슬라에 대한 비관론의 핵심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인도량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이 진정한 첫 번째 정상 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6% 성장이라는 수치, 저는 이걸 성공으로 봅니다. 세액공제 혜택 없이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량과 관련해 모든 관심이 자율주행에 쏠려 있는데 왜 아직도 인도량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인도된 차량들은 도로 위 실제 운행 중인 플릿의 일부가 되고 자율주행과 FSD 구독 서비스를 통해 수익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량 관련 활동이 로보택시 사업 전반의 핵심적인 실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로보택시와 FSD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포드, GM, 스텔란티스, 토요타, 혼다. 이 5개사가 지난 2년간 어떤 행보를 보였냐 하면 전기화 투자를 전반적으로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해당 투자의 약 3분의 1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5개 기업들이 전기화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전기차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죠. 테슬라가 차량 생산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사업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진 먼스터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기는 세액공제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진짜 분기라는 점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2025년 9월 말 종료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5년 3분기에 소비자들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구매를 앞당기는 현상이 있었고 이 4분기에도 그 여파가 이어졌으며 2025년 하반기는 인위적으로 좀 부풀려진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2026년 1분기는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정말 맨바닥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조건에서 전년 대비 6.3%의 성장이 나왔다는 것을 월가에서는 높게 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테슬라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바로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스스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논리였던 것 같은데 그 논리에 대한 첫 번째 반박 데이터가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이고
집 몬스터는 2026년 4분기부터는 10% 이상의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2026년은 약 5%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2027년은 10%의 증가를 예상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게도 데나이브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보여주는 숫자보다는 현재 테슬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매우 짧게 편집된 영상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자, 이번 실적은 분명 의미 있는 반전이긴 한데요. 가격을 낮추고 일부 모델을 대폭 할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기대했던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했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슬라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고 반전을 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분기는 C 정도의 성적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두 개의 도시 같은 상황이에요. 한쪽엔 로보택시가 있고 자율주행과 AI가 자리하고 있는 반면 핵심 자동차 사업은 확실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율주행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과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미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번 주 중국에서 있었던 로보택시 고장 사태만 봐도 테슬라가 바라는 방식으로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거나 저희처럼 강세로 자라면 향후 몇 년간의 자율주행, 옵티머스, AI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점이 계속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테슬라 성장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사업이 역풍을 맞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론과 약세론 사이의 논쟁이 뜨거운 거죠. 그럼에도 저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라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큰 과제 중 하나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밀려오는 저가 경쟁 차량입니다. 이들은 상당한 물량을 꽤 성공적으로 쏟아내고 있죠. BYD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시장 지위를 지키고 아시아 완성차 업체들의 거센 도전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테슬라 인도량의 40에서 50%가 중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중국은 테슬라 핵심 성장 스토리의 심장과 폐와 같은 곳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시장이에요. 가격 측면에서 생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BYD처럼 무한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머스크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직면한 딜레마가 바로 그겁니다. 중국은 정말 핵심 시장일까요? 그렇다면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언급한 할인들이 판매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있었고 그 혜택을 잃은 것이 상당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스스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기꺼이 내는 브랜드하고 여기지만 수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보면 미국 세액공제 폐지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GM 등 모든 업체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요 균형점을 찾고 있는 거죠. 이번 수치가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분명 아쉬운 성적이고 머스크가 또 다른 스토리, 즉 AI 혁명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로 귀결됩니다. 전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년에 스페이스X와의 합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데나이브스는 이번 분기를 설명할 때 쓴 표현이 있는데 바로 두 개의 도시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쪽엔 부진한 자동차 판매가 있고 다른 한쪽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그리고 AI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같은 회사 안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시각이고 이 중국에 대해서 한 말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나이브스는 중국을 테슬라의 심장과 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도량의 40에서 50%가 중국에서 나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1분기에서 중국 판매는 전년 대비 23.5% 정도 증가했고 이 가격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에서 판매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인도량 발표에서 가장 의미 있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데나이브스는 미국의 세액공제 종료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드와 GM 같은 전기차 업체 전체가 맞은 충격이라고 말하고 있고 시장 수요의 10에서 15%가 현재 빠져나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나이브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강세의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분기 자동차 판매 수치 때문이 아니며 이 현재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그리고 AI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두 기업으로는 이 데나이브스가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손꼽고 있는데요. 확실히 데나이브스는 현재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만 평가하기보다는 그 다음 스텝을 주목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번 발표는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치의 미달과 재고의 증가 또 에너지 부분의 감소로 이 주가도 하루 만에 5%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른 그림을 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인도량 발표는 세액공제라는 인위적인 부양 없이 이 치열한 조건 속에서 전년 대비 6.3%의 성장을 마련했으며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도 꽤 괜찮은 판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고 유가가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은 전기차로 눈을 돌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로이터에서도 이런 흐름이 길어지게 된다면 하반기 수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변수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면 자동차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이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하는 형태의 로보택시가 앞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로보택시를 가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 관련된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테슬라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그리고 FSD의 유럽 승인 중 어디서 실질적인 진전이 나올 수 있는가, 답이 나오는 시점이 테슬라의 다음 챕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생각하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번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